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대선을 불과 5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정치판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보수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탄핵 주도했던 그 주범 중에 13명이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다시 또 재입당을 한다 하는 이 배신의 그야말로 정치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면서 보수 그 지지자들의 지탄과 한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쏟아냈고 심지어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4년 재임 기간은 이가 갈릴 정도다. 이런 그 자기 당의 대통령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고 또 이제 박근혜는 잊어버리자 이러고 주장을 하다가 요 며칠 사이에 탄핵을 반대하는 이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의 그 분노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그 표를 가져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건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자기가 밝힐 용의가 있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이런 말까지 좀 180도 급선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태극기 들고 거리로 뛰어나왔던 많은 그 애국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나 이 기울어진 선거판에서 아무래도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그 후보에게 몰아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로 뭉치자. 또 문재인 당선만은 박자.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주장이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지 쪽으로 선회한 그런 태극기 든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것도 야밤에 탄핵을 그 주동했던 그런 바른정당의 핵심 13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미리 홍준표 후보와 만나서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입당을 다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런 그 보수 진영의 말하자면 지각 변동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이전에 바로 그 이은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 여자분 있죠. 이분도 역시 강력한 탄핵 지지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재입당을 했었죠. 그런데 별 커다란 잡음이 없이 이게 두리뭉실 지나가니까 아마도 자기들도 그렇게 슬쩍 이 어수선한 판에 보수 대연합이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홍준표 지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의 재입당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밤에 그런 선언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자유한국당 내에 탄핵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 명백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또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분노의 항의 전화를 엄청나게 당사로 했다는 말이 들리고 이제 이들을 받아들이면 탈당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탈당 러쉬가 일어나게 되니까 홍준표 후보 측은 미디어 본부에서 급히 이 불을 끄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13명의 국회의원은 아직 자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에는 당원 당규가 엄연히 있으니까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한 변명을 내놨는데
그래도 일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할 것이다. 그것이 대선 이전이든 대선 이후든 이들은 이미 홍준표 지지를 선언을 했고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유한국당이 다시 이 그러니까 탄핵 주동 세력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뒤섞이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하고 얘기한 그것은 허언이 되고 맙니다.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통령 탄핵의 진실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을 주동한 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가 되면 유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별난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그 탄핵 주범들을 핵심 참모로 거느리고 또다시 이 보수를 분열시키고 당을 거의 이렇게 초토화시킨 이 자들을 받아들인 홍준표 후보가 그들을 내치고 이런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데 몰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이 진정성이 없는 표를 좀 더 얻어보자는 그런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장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제 예상은 이 홍준표 후보가요. 대통령이 돼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한다? 이것도 아마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석방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죄로서 명예회복을 시키는 그런 석방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사면한다.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들의 그 원죄를 덮기 위한 꼼수지. 이게 진짜 그 탄핵, 아니 사실 법적 근거도 없는 그 대통령 파면의 진실을 밝히는 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사면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끌어온 이 원죄가 있는 탄핵 주동 세력, 법적 근거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몰아낸 이 국가 변란을 일으킨 이 세력들이 자기들의 행위는 정당했고 대통령은 죄가 있지만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하는 식으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홍준표 그 후보의 그 선거 유세를 보면은 참 웃지도 못할 코미디를 보게 되는데요. 탄핵 반대를 그토록 외치던 그 태극기 국민들과 함께 이 눈보라 속에서 행진을 하던 그 김진태 의원이 탄핵을 하지 않으면 촛불 민심을 거스르게 된다고 떠들던 나경원 이와 함께 홍준표를 지지해달라는 하소연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꼴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고 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면 최소한의 어떤 원칙, 대한민국의 이 법의 가치,
헌법의 가치 그리고 정의 이것에 대한 그 최소한의 그 양심이랄까요? 소신이랄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그 주장이자 변명이라면 한 가지입니다. 보수는 대단결해야 된다. 문재인의 당선, 그래서 이 좌파 정권에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주장들 속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말이 또 있습니다. 보수를 분열시키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좌파 집권은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좌파 집권을 막고 분열을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저도 이 보수 우파 진영의 단결을 지난 몇 년 동안 외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었고 진심으로 우리 우파가 진심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단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국민들이라면 다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허한 구허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 이런 보수 대단결이라는 말은 아주 위선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탄핵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게 나왔어야 될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해 그 총선 이전에 이게 나왔어야 됐던 말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 할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좌파와 언론을 규탄하기는커녕 친박 물러가라고 할 때 이미 보수의 분열이 시작됐던 겁니다. 보수의 상징과 같은 이 대통령이 그렇게 언론의 무차별적인 그 거짓 왜곡 보도에 이 능멸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친박 물러가라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그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좌파 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주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저질러 놓은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보수 분열은 안 된다. 좌파 집권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저는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홍준표 후보로 뭉쳐야 한다는 분들은 비박계의 그 모반 좌파에 부역한 그런 행태에 침묵했던 분들입니다. 친박이 문제니까 물러나야 한다. 비박계의 이 권력 찬탈 노름에 가담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태극기의 그 민심과 탄핵의 원인을 외면하고 오직 과거와 똑같은 그 정치적인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임시 응변적인 그런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식인들은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자기네 주장이 민심이라고 우기는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왔습니다. 언론이 아주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특히 이 좌파 집권 10년 후에 조중동까지도 다 좌경화되고 이 거대한 그 포털 사이트들까지 완전히 이제 좌파 쪽에 기울여서 편파적으로 뉴스의 조작과 편집을 일삼고 있습니다. 약 7, 8년 전부터는 언론과
포털 사이트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전했던 민심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선거 결과가 미디어 매체가 전한 그 여론과는 전혀 달랐죠. 미디어 매체 여론과 선거 결과가 같았던 것은 작년에 있었던 총선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한 8년 이 정도 기간 동안에. 탄핵 전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언론은 이 태극기 집회를 사실상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촛불 집회는 10배로 뻥튀기를 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80%가 넘는다는 등 전국에서 1,5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왔다는 등 이런 여론의 선동은 지금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아주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이때 그런 언론의 선동 그리고 왜곡 보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기지를 못하고 어떤 국회의원 하나 이걸 지탄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혀서 데리고 나온 노숙자다 이런 보도를 한 JTBC도 있었고 이런 언론의 기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조원진 의원이나 또 새누리당이나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들은 보수 우파가 뭉쳐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인들 보수 우파가 뭉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원합니다. 그분들도 다 원합니다. 다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 오게 됐는지를 이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태극기를 들었던 국민들은 좌파와 제대로 싸울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런 국민들의 뜻을 진정으로 헤아려줄 그런 사람, 믿을 수 있는 투쟁력 있는 그런 정당을 찾았는데 없으니까 이제 당을 아예 그분들이 만든 겁니다. 이 좌파의 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그래야 앞으로 싸울 수 있는, 싸울 만한 작은 동력을 갖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새누리당이고요. 이 당에 적극적이신 분들은 누가 잘못되었다느니 누구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 당에서 내세운 후보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수 지도자로 평가를 받으면서 종편에 자주 출연했던 어떤 분,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분은 탄핵 전국 때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친박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아주 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체적 보수 민심이 탄핵 반대로 이제 돌아서고 박근혜 수사 반대의 민심이 커지니까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철수를 지지해야 된다. 안철수 차악론을 들고 나왔죠. 이런 분들이 보수 진영의 다른 후보들의 가능성을 분석하기라도 했다면 아마 욕을 덜 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후보들의 가능성이나 출마 이후에
그리고 대선 이후에 태극기 민심의 요구, 태극기 민심의 바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에 새누리당이 창당하자마자 이 무슨 이유에선지 안철수를 지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분들은 김무성, 유승민 이 세력에 대한 비판도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박을 비판했던 그 과거의 그 열성에 비하면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김무성, 유승민이야말로 정치판을 오늘날 이런 꼴로 만든 주범들인데 이 보수 논객이라는 사람이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판했던 안철수 후보를 이제 와서 중도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뭐 어차피 안철수 후보도 지금 상황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당선이 어려워 보입니다. 논객이라면은 정치 평론을 한다면은 새누리당이 왜 창당됐는지, 태극기 민심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혁명과도 같은 이 보수가 거리로 뛰어나온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질 의미를 한 번쯤은 얘기해 볼 법도 한데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논객이니 논평가니 이렇게 자칭할 수 있는 걸까요? 언론 매체를 자기의 개인적인 이 사익 수단으로 만들어서 글 장사하다가 결국은 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된 조선일보 송희영 주간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좌파보다 바른정당을 더 미워하는 조원진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좌파를 미워하는 것보다 바른정당을 더 미워하니까 잘못됐다. 이런 얘기인데 새누리당보다는 이 바른정당과 합치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 같은 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주 이 반가운 말이겠죠. 이 말은 조원진 후보가 싸워야 될 좌파는 놔두고 뭉쳐야 할 바른정당을 더 적대시하고 감정적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조원진 후보의 유세 연설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지금 조원진 후보는 그 누구보다도 이 좌파들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가는 곳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입으로 꺼내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조원진 후보는 성역시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그 문제점까지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방조하고 부역했던 이 썩은 세력, 보수 세력, 보수파리 세력, 바른정당 세력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좌파와 바른정당 세력을 모두 필요한 만큼 비판하고 있는 게 조원진 후보인데 이런 조원진 후보에게 좌파보다 바른정당을 더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보수 분열의 책임을 져라. 지지율 0%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 감정이 있는 일종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바로 분열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실체적 민심을 외면했던 조중동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네 주장만을 관철시켜서 여론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 주류 언론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거짓 뉴스까지 만들어서 조원진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수 우파 후보의 단일화가 시급하다면서 보수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원진 후보로 보수 진영이 뭉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또 하지 않습니다. 아예 가정조차 않고 취급 자체를 안 합니다. 지지율이 극히 미미하다.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모두가 다 합쳐가지고 단일화해서 당선 그 가능성이 없으면은 그거는 자기들의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원진은 무조건 후보 사퇴하고 입을 다물어라 이런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있든 또 자원봉사자들이 수천 명이 돕고 있든 말든 돈을 얼마를 썼든 말든 다 포기하고 무조건 홍준표에게 백기 들고 들어와라 이건데 탄핵 전국대 무조건 박근혜 수사받아라 친박 물러가라 이렇게 주장했던 이 때법이 지금 또다시 같은 이 보수 진영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지지율이 극히 미미하다 이러면서 뭘 그렇게 단일화에 응하라고 하는지 무시하고 가도 될 만한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태극기 시민들의 힘, 이 조원진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조원진 후보의 가능성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하는 바, 시국과 맞는 바, 문제점을 얼마나 지적하면서 해결에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형식적으로라도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해서 그래서 배려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또 이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태극기 국민들의 유권자들도 유권자니까요. 그 유권자분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아예 무시하는 이런 행태 이거는 이분들의 집단적인 압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모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 후보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 태극기 시민들은 이 단일화에 대해서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 후보들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일생에 한 번 맞기 힘든 그런 큰 이 일에 정말 일생일대의 과업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데 이 작업할 때도 조원진 후보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한들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주장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조 후보를 지지하는 태극기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분들은 뭐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는 표를 얻고 그래서 승리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표는 탐나는데 실체적 민심은 그토록 무시하면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이 어떻든 다 용서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좌파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지금 상당한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에게 권력욕에 차 있다. 심지어 저한테까지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지면 정미홍을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글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 의원이나 제가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맹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정치인이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는데 정치인이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권력을 얻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이죠. 권력 자체도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정치인이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른정당 세력들처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권력 노름을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보수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모두 좌파
집권을 원하지 않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또 당연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을 쫓는 거, 이거 아주 경박하고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최소한의 이 정국에 대한 통찰도 없는 그런 행위라고 믿습니다. 네, 그 현재의 그 보수 분열은 비박계 바른정당 세력이 이미 한참 전에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처음부터 그런 세력과 손을 잡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때 이미 보수 분열이 확실해졌고 이후 뭐 수차례 이리저리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그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더욱더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수 단일화 관련돼서 공은 이미 홍준표 후보 손에 있다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이 보수 단일화 여부는 후보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했었습니다. 그게 순리였던 것입니다. 진짜 단일화를 원했다면 홍준표 후보는 이 배신정당, 바른정당의 주역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환영할 것이 아니라 조원진 후보와의 진지한 그 협의에 먼저 임했어야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와 승리 가능성은 그 후에 보수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었습니다. 탄핵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실을 밝혀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 바로 세우기다라고 믿고 있는 애국신당과 이런 사단을 다 만들어낸 분열 세력, 이 탄핵의 주범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 이 둘이 근본적으로 단일화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단일화는 이제 불가능한,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던 당사자들이 대통령 명예회복에 적극적일 수는 없고 이 조원진 후보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의 명분을 죽이고 조원진 후보의 정치 생명까지 끝장을 내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태극기 국민들의 마음을 받들고 억울하게 기획 파면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탈당한 그래서 지금 악정고투하고 있는 이 조원진 후보가 정치 은퇴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결코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단일화를 한들 탄핵 세력을 규탄하는 태극기 시민들이 그러면은 조원진 후보가 포기를 했으니 가서 홍준표를 절대 찍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홍준표로 단일화가 되면 우리는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의 분노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단일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압력만큼 절대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 진정 보수의 그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하는 이 지지자들의 읍소와 압력도 대단합니다. 후보 마음대로 행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물며 지도부의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태극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아주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누구 물러나라,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압박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경제성장의 핵심 세력인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 이런 말이 안 되는 이 갑작스러운 대선, 이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이 격동이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그 보수의 과거를 벗어 던지고 행동하고 싸우는 투쟁력 있는 그런 애국 진보 우파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아주 대단한 역사에 남을 그 현장의 한가운데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 분노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그 표를 가져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건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자기가 밝힐 용의가 있다.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이런 말까지 좀 180도 급선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태극기 들고 거리로 뛰어나왔던 많은 그 애국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나 이 기울어진 선거판 그 국회의원들이 미리 홍준표 후보와 만나서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입당을 다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런 그 보수 진영의 말하자면 지각 변동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이전에 바로 그 이은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 여자분 있죠. 이분도 역시 강력한 탄핵 지지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재입당을 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대선을 불과 5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정치판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보수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탄핵 주도했던 그 주범 중에 13명이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다시 또 재입당을 한다 하는 이 배신의 그야말로 정치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면서 보수 그 지지자들의 지탄과 한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뭐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쏟아냈고 뭐 심지어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4년 재임 기간은 이가 갈릴 정도다. 이런 그 자기 당의 대통령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고 또 이제 박근혜는 잊어버리자 이러고 주장을 하다가 요 며칠 사이에 탄핵을 반대하는 이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의 그에서 아무래도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그 후보에게 몰아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로 뭉치자. 또 문재인 당선만은 박자.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주장이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지 쪽으로 선회한 그런 태극기 든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것도 야밤에 탄핵을 그 주동했던 그런 바른정당의 핵심 13명의